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울산과 멜버른 빅토리의 16강전 ACL 경기가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가 멜버른 빅토리를 아주 그냥 발라버렸는데요. 스코어가 3대 0이었죠. 3대 0으로 아주 그냥 발라버린 경기였습니다. 와, 오늘 사실 되게 그냥 쉽지 않은 경기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멜버른이 상당히 이제 전방 압박이랑 이제 역습에 강한 팀이라는 거를 이제 울산 그 서울 경기 보면서 좀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이 조금 전방 압박을 하는 팀에는 좀 아무래도 고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 좋은 결과 가져왔고요. 전반전에는 예상했던 모습으로 조금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고 그래도 잘 이겨내면서 그 승리를 가져온 것 같아서 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계속 그 ACL 진출을 하긴 했는데 16강 진출에 실패해가지고 아쉬웠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8강을 그래도 진출해서 그리고 좀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좋은 그 결과 뭐 사실 우승각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흐름 좋다 해서 좀 이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은 보면 그 박주호, 불투이스, 김기익, 서령호가 그 포백으로 나왔는데 서령호가 좀 일찍이 퇴장을 했죠. 어, 김동훈 감독이 후반 시작할 때 바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서령호 선수가 나왔고 신진호 선수가 이제 볼란치 형태로 원볼란치 형태로 나오고 그다음에 김인성, 윤빛가람, 고명진, 이청용 그 미드라인 그리고 주니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4-2-3-1 형태로 플레이가 많이 됐죠. 4-1-4-1 포메이션이라고 스타팅 라인업은 되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진호랑 좀 고명진 이 내려와 있는 형태로 좀 플레이가 되면서 근데 사실 이게 좀 제가 포메이션 보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바꾸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코치 진에서 보면은 이제 4-2-3-1로 나갔다가 4-1-4-1로 나갔다가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는 형태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고명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진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었어가지고, 요거는 뭐 스타팅 라인업대로 보기보다는 뭐 경기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다음 보면은 확실히 전방 압박엔 좀 고전을 했었죠. 진짜 찬스를 많이 날렸는데 이번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찬스 날려먹은 거에 비해서 슈팅하고 찬스 난 거에 비해서 그 골을 못 넣은 선수가 이제 김인성 선수인데 좀 많이 아쉽죠. 진짜 좋은 찬스도 많았는데 너무 아쉬웠고요. 좀 이따 좀 얘기는 해보겠지만 여튼 멜버른이 처음부터 그 압박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멜버른은 좀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많이 돼서 감독이 그래서 좀 활동량이 좀 많았죠. 그래서 로하스 선수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하스 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량 되게 많이 가져가면서 전방도 압박을 해주고 울산이 사실은 이제 전방에서 압박해줄 때 되게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 압박이 되게 많이 해줬고,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주니오는 울산도 이제 주니오가 앞에 있으니까 조금 압박을 해줄 만도 한데 압박을 하는 듯 하다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주니오는 그 반면에 이렇게 좀 압박을 좀 덜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상대 수비한테 좀 불안감을 주면 좋을 텐데 상대 수비가 조금 안정돼 가는 느낌이 있었어 가지고 조금 아쉬웠고요. 전반전 아까 말씀드렸던 건 찬스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특히 김인성의 찬스가 너무 아쉬웠죠. 1대1 상황에서 보면은 수비가 다
이렇게 무너진 앞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 김인성이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요거 자체는 사실은 그 어떤 그 옵사이드나 이런 걸로 그는 아니었어요. 온사이드 상황이었고, 그리고 김인성이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이제 수비 그 상대 골키퍼 요 크로캄 골키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크로캄 골키퍼의 그 이제 그 타이밍을 뺏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막혔죠. 근데 김인성 선수가 그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골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쉽긴 한데 이게 우리 K리그에서도 그렇고 이번 ACL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1대1 상황에서 슈팅이 참 정직해요. 정직하고 땅볼로 깔리는 슈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인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슈팅을 연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근데 김인성 선수가 땅볼로 슈팅을 해가지고 골 넣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 K리그 경기를 보면서도 봤지만, 그래서 이번에 ACL 경기에서도 아침에서도 골 넣을 때도 보면은 그 다 볼을 띄웠단 말이죠. 띄워서 그 뭐 감차를 해서 띄우거나 아니면은 뭐 인사이드로 해서 띄우거나 이런 형태의 궤적으로 해서 이제 그 골을 많이 넣었었는데 2골 넣었죠. 예, 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일성 선수는 네, 땅볼로 차는 습관을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슈팅 한 번 더 있었죠. 김일성 선수의 슈팅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요건 이제 그 왼쪽 측면에서 쭉 벌려주고 이제 그 수비를 한번 딱 제쳤거든요. 제치고 나서 슈팅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골키퍼 쪽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골키퍼랑 좀 먼 쪽 그 골대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살짝 감아차는 형태의 느낌으로 많이 차는데 김인성 선수는 조금 감기보다는 그냥 바로 직선적인 슈팅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골키퍼가 좀 더 맞기 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슈팅이나 아니면은 뭐 찬스들이 있었는데 김인성 선수 다 막혔죠.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네. 후반전에는 그렇게 조금 이제 좀 그 어려운 상황들 많이 맞이하다가 전반전에 딱히 이제 좋은 상황은 없었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있었는데 넣지를 못했죠. 예, 김인성 선수의 그 찬스가 가장 좋았던 찬스였고, 사실 그거 못 넣었을 때 진짜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걸 못 넣나 싶은 정도로, 와, 저건 진짜 넣어줬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도 후반전에 잘 됐으니까 그런 조금 아쉬움을 안고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후반전에는 바로 이제 역시나 김동 감독은 교체가 빨라요. 그래서 좀 경기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교체를 해주죠. 그래서 김태환이랑 비현준 선수를 먼저 넣고, 그래서 오른쪽 측면이 좀 아쉬웠던 이제 서령호 선수 빠지고, 그리고 전방에도 좀 더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비현준 선수가 들어갔었죠. 예. 멜버른도 교체를 했는데 역시나 젊은 선수들 그 투입해가지고 좀 더 활동량을 높이는 형태로 많이 가죠.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여튼 선수 교체하고 나서 이제 좀 효과를 보았던 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현준 선수가 앞에서 전방에서 계속 압박해주고 주니어 선수랑 같이,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우측 측면을 확실히 이제 오른쪽 측면을 활발하게 썼단 말이죠. 서령호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이제 오버래핑 가담까지는 가기 힘들어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수비 같이 봐주고 이런 건 괜찮았는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연계 플레이가 많이 어려웠죠. 김태환 선수는 기회가 보이면은 바로 이제 이청용 선수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2대1 패스 주고 나서 본인 달려가면서 볼 받고, 그 다음에 볼 다시 주고 들어가면서 다시 받고, 이런 형태의 패스 플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크로스 찬스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도 공간 찬스도 많이 나고 그런 형태로 많이 가죠. 컷백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줬는데 사실 이게 이게 잘 진행이 이제 연결 잘 안 됐죠. 그랬지만 중간에서 결국에 이제 윤빛가람 선수 슈팅 그게 이제 수비 맞고 흘러가지고 존슨 선수가 바로 골을 넣었죠. 여기에서 좀 밀집된 상태였는데 윤빛가람이 슛을 했는데 여기서 막혔죠.
그것도 비슷한 코스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골 넣었을 때랑 비슷한 코스였고 슈팅했는데 맞고 나와가지고 흐른 볼을 이제 비온 선수는 요걸 여기서 바로 침투해가지고 골을 넣은 거죠. 이쪽이었나? 네, 이쪽이었네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좋았고 여튼 찬스 중간에서 잘 그 획득한 거 좋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울산이 또 살아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골까지 넣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골은 그 코너킥인가요 상황에서 원두재 선수가 그 헤딩골로 좋은 흐름으로 이제 넣었고 원두재 선수는 이렇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잘 확실히 골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골을 넣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온 존슨 선수가 또 정동호 헤딩, 윤빛가람 그 코너킥 그리고 정동호 헤딩 한 걸 이제 받아가지고 빈 공간에서 아마 이쯤이었을 것 같은데 요쪽 공간 예. 윤빛가람이 이렇게 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정동호 선수가 이렇게 헤딩으로 딱 떨궈준 거를 비온 존슨 선수가 바로 침투하면서 여기서 슈팅해서 골 넣은 거죠. 요것도 진짜 그 비온 존슨 선수가 공간을 찾는 그 위치 선정이 되게 좋았던 그 활동이 많이 빛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골 넣게 된 거고요. 이렇게 세 골 내리넣고 나니까 사실은 멜버른이 따라가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울산이 그 막강 파워로 해가지고 그 전방 압박과 오전에 그 전반에 그 좀 고전을 하게 만들었던 그 울산 수비를 좀 고전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 깨버리고 확실히 이제 후반전에 승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확실히 그 멜버른이 이제 그래도 전방 압박을 하고 사실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 멜버른이 높은 팀은 아니었거든요. 울산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는 팀이죠. 우위에 있는 팀인데 뭐 안 그래도 해설위원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영민 해설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아무래도 전력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전력이 열위에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으로라도 이제 밀어붙여야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전반에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에 선수 교체를 함으로써 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확실히 그 이번에 느낀 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더블 스쿼드 이번엔 교체 선수가 5명까지 되잖아요. 5명까지 되는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게 울산은 더블 스쿼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교체 선수가 3명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잘 선택해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번 이제 아챔에서는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고요.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절반을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전반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실험적인 시도 좀 그 한 1.5군 정도로 해가지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면서 여기서 잘 안 먹히면은 바로 후반에 바꿔버리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의 울산은 사실 더블 스쿼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점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그 경기 운영 방식인 거죠. 울산이 딱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조수혁 선수 선방 아니었으면은 위기였을 장면이 하나 있었죠. 요거는 그래도 조수혁 선수의 선방으로 잘 막았는데 확실히 위험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빈 공간 많이 내줬던 장면. 울산이 이런 장면에서는 조금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불투시 선수랑 이제 김기희 선수가 잘 마크를 해줘가지고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크로콘 골키퍼가 진짜 그래도 전반에 진짜 통곡의 벽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와 이걸 다 막나 싶을 정도로 잘 막더라고요. 물론 슈팅 자체가 좀 골키퍼 정면으로 간 측면도 있긴 한데 되게 잘 막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경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그래도 후반에 좋은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울산이 보면 이번 그 경기 ACL 경기 아침 경기 보면 6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거는 조금 그 우승을 확실히 노려볼 수 있는 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울산 조별리그에서 보면은 그 팀들이 그렇게 그 막강한 팀이라고 느껴질 만한 팀은 없었거든요. FC 도쿄 빼고는. 근데도 이렇게 좀 그 총 6경기, 최근 6경기 중에서 한 골차 승리가 2번밖에 없고 2골차 이상 승리가 4번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렇게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실 그 실점도 좀 그나마 적게 하고 그 이제 수비도 잘 가져가면서 공격도 화끈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쭉 가면은 확실히 그냥 우승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뭐 정훈성 선수랑 사실 이동경 선수 투입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게 뭐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다음 경기에서 조금 이제 선발로 한번 살짝이 출전하는 거를 기대 뭐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워낙에 활발하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또 날 수 있는 일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좀 그래도 확실히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네. 다음 이제 8강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 팀들 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추천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확정이 된 거는 베이징 고안이 FC 도쿄를 뭐 깨고 올라왔죠. 뭐 1대 0이지만 그리고 지금 뭐 요코하마와 상하이 상강 그리고 이제 수원이랑 비셀고베 아니죠. 수원이랑 저기 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일본 팀 그 요코하마가 이제 그 경기를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리고 비셀 고베랑은 이 상하이 상강이랑 경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뭐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수원도 올라와가지고 같이 또 이제 8강의 기쁨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수원 경기가 여기 굉장히 재밌었는데 8강전에서도 좀 요코하마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일본 팀 상대로는 지면 좀 아쉽잖아요. 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